안녕하세요. 카더리 삼총사입니다. 저희 1577 5000번 신용카드 대리운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1577 5000번.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훈입니다. 네, 자 이제 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 답안지 작성할 때 유의할 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답안지는 시험 감독관이 지급하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서 작성해야 되고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서 정답을 맞히기 때문에 다른 필기북으로 예비 마킹을 하게 되면은 중복 답안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답안을 수정할 때 시험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나 또 수정 테이프로 요구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마련한 수능 마무리 특집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어 영역에 대한 마무리 특집 시간입니다. 수능 D-8일 외국어 영역에 대한 정답이 보인다를 주제로 최고의 선생님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꼭 잡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외국어 영역 최고의 전문가 두 분 함께 하는데요. 멋진 목소리와 카리스마로 외국어의 본좌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오늘 아주 또 멋진 차림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윤종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종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8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실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점수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한 분의 외국어 영역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외국어 때문에 방황하는 학생들을 우리 구원해 주시는 확실한 선생님인데요. 자, 외국어 구원 프로젝트의 대가 전홍철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전홍철 선생님입니다. 이제 8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오늘 멋지고 그리고 멋있는 훈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무리 훈수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도 외국어 영역 정답말을 고를 수 있는 핵심 전략 꼭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먼저 윤정호 선생님께서 수능 D-8 외국어 영역 고득점 전략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자,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고 계실 텐데 많은 친구들이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 떨릴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긴장해라. 그러니까 떤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네.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부상을 당해서 아프다고 하면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면 죽었거나 아, 그렇죠. 네.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 지금 적절한 긴장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신경도 좀 더 곤두설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요. 손톱에 때가 꼈는데 이 손톱의 때를 어떻게 벗기지? 라고 해서 막 이건 뭐 바늘로 찌르나 뭐 하나.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그렇죠.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떨지 말고 열심히 남은 시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를 못 만든다면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과연 듣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험장에 들어가서 듣기 공부하는 방법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듣기 고득점의 전략에서 첫 번째는요. 많은 학생들이 듣기를 굉장히 무시해서 듣기 문제를 지금 들으면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독해를 푸는 아이들이 많아요. 뜻밖의. 근데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듣기 시간에 듣기를 안 풀고 독해 왔다 갔다 하다가 듣기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놓쳤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당황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조해지죠. 듣기 때는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독해 절대로 넘보지 마십시오. 듣기에 집중해서 듣기를 들어라. 두 번째는 중간에 보면 듣기 문제는 이렇게 듣다 보면 말이죠. 1번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너무 했다가 그 원어민의 목소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원어민의 목소리하고 좀 다르다고 느꼈을 때 갑자기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나중에 풀면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은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장했던 1번 풀고 2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3번이니까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4번 됩니다. 5번 됩니다. 5번, 6번 풀다가 7번쯤에 이제 살짝 정신줄이 놓아지다가 8번에서 이제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그래갖고 그러다가 못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갑자기 다시 돌아왔지만 네네. 이미 듣기는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 바로 섀도우 스피킹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면서 조그맣게 그러니까 소리 내지 말고 입 모양을 따라하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2번 듣는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하면서 들으면 절대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하면서 듣는 것, 섀도우 스피킹 하면서 들어라.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그 캐나다에서 영어를 잘 못했던 그 이주했던 분이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아침마다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갖고 샤워하고 아침 먹고 할 때 뉴스를 계속 들으면서 그걸 계속 그냥 따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듬에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잘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섀도우 스피킹은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권장하는 방법이고 또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섀도우 스피킹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아주 중요한데요. 많은 친구들이 잘 안 들리니까 눈을 감고 들어요. 그래서 눈 감고 들으면 어느 정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뜹니다. 선택지 봅니다. 뭘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땐 잘 들린 것 같은데 나중에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듣기 시험 절대로 기억력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눈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눈을 뜨고 들으면 잘 안 들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을 위해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섀도우 스피킹 하면서 들으면서 문제집 보고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워나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듣기를 위해서 알려드릴 텐데 영어는 호흡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을 느끼고 그 호흡에서 의미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궁극적으로 영어는 실제로 듣기만이 호흡이 아니라 읽기도 호흡이에요. 의미의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듣기의 호흡과 읽기의 호흡의 그 호흡의 느낌을 잡아내면 뜻밖의 그 느낌들이 딱딱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같이 지금 호흡을 느끼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외국어 영역의 첫 관문이 바로 듣기 평가일 텐데 듣기를 할 때 절대로 눈을 감지 말고 메모하면서 그리고 섀도우 스피킹 따라하면서 들으라는 말씀 집중적 읽지 마셔야겠습니다. 종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가끔 놓치는 게 듣기 평가인데 듣기 한 번 놓치면 또 문제를 쫙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섀도우 스피킹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외국어를 또 아주 어렵게 느낀다고 하는 얘기 바로 독해거든요. 이 지문이 길다 보니까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독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딱 한마디만 메시지를 드리면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라. 이겁니다. 서두르면 망한다.
여유를 갖고 임해라.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선생님 그건 공부 잘하는 애들의 얘기죠. 나는 지금 열심히 풀어도 다 못 푸는데 어떻게 서두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문제를 다 못 풀었을까? 서둘렀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보면 다 읽지 않아도 작가는 나에게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근데 서두르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읽잖아요. 그럼 작가가 첫 문장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한테 들어와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막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문장에서 중요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막 읽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라. 그럼 서두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락에 첫 문장에 승부를 걸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씀드리면 be quick but don't hurry. 딱딱딱딱 재빠르게 하지만 서두르진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는 것이 빠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갖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첫 단락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첫 단락만 보고, 그러니까 첫 문장만 보고 모든 문장의 답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첫 문장을 보면 앞으로 글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기출된 수능 문제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experienced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거 왜 썼을까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 없이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작가가 아니라 경험 있는 작가예요. 경험 있는 작가면 글을 잘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당연히 잘 쓰겠죠. 근데 invariably 하면 이건 변함없이니까 누구나 다 경험 있는 작가, 글 잘 쓰는 작가는 분명히 항상 쓰는데 in a climate of discussion.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와서 조금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클라이미트가 나오니까 기후 문제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토론의 기후 속에서 글을 쓴다는 얘기는 토론의 분위기로 글을 쓴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경험 있는 작가는 토론을 사용해서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토론에 대한 얘기, 토론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죠. 많은 작가들, 특히 학술적인 공동체에 있는 작가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나가보면 sociologist가, 이 사람도 학술적인 글을 쓰는 사람의 여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historian 나왔죠. 역사학자, 이 사람도 학술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네요. such people,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경험 있는 사람들은 vacuum, 이렇게 비어있는 공허함에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맨 밑에 보니까 또 토론 나오죠. 그래서 토론으로 글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토론이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답을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글 쓰는데 토론의 유용성. 그래요. 토론하면 글을 잘 쓰게 된다. 이게 토론의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훌륭하다. 나머지는 자기를 비판하는 것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비판적인 생각의 장점이라든지 또는 과학적 실험에서 연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설득적인 테크닉의 형태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선 중요한 게 바로 토론이었습니다. 첫 문장 보면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끝났고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문장에서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첫 문장을 어떻게 보면 되나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여러분이 키워드, 조금 전에 은지가 토론이라는 키워드 잡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와 함께 글의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글이 진행될지에 대한 방향을 찾아내는 것.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글들을 보면 좋아요, 어디에서 보면 좋아요,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인 얘기 또 우리가 정홍천 선생님이 또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할 때 이런 대원칙, 대전제를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돼요. 첫 문장에서 키워드와 글의 방향만 잘 잡으면 나오는 글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거 잘 해결하고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기출된 수능 문제였습니다. 보시죠. consider 이렇게 명령문이 나왔거든요. 명령문은 왜 우리한테 하는 얘기냐? 이거 생각해봐. 그렇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중요하다는 얘기죠. implication, 다음과 같은 함축이나 암시, 의미가 있는 걸 생각해 보는데 role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social bonds. bonds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본드, 그러니까 뭔가 붙일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붙이고 붙는 것, 유대감이에요. 그래서 서로 붙어 있는 것 또는 affection, 애정. 그럼 사회적인 유대감이나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것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디에 있냐면 그룹 멤버들 가운데서. 그럼 그룹 멤버들 가운데서 애정을 갖고 서로 유대감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걸 얘기할 텐데 strong bonds가 심지어 이거 강조됐어요. 심지어 단 하나의 dissent 반대조차도 less likely 일어날 수 없게 만든다면 그럼 서로 좋아하고 서로 유대가 강하니까 상대방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 남이가 형제잖아 친구잖아 좋다는 게 뭐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performance of group and institution이 impaired 된다는 거죠. 여기서 impair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impair가 바로 손상시키다 해를 끼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서로 애정을 갖고 유대감이 강하면 그 기관에서 일을 잘하는 것은 손상된다. 그럼 결국 유대감은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에 보니까 Study of Investment의 클럽에서 보여주는데 worst performing 클럽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Affective ties. 이 ties가 결국 bond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2번 가보니까 dissent was far more frequent. dissent 반대죠? 반대는 훨씬 더 frequent. 자주 일어나는데 high performing. 그렇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잘한다는 거예요. 틀렸어. 잘못됐잖아. 그러면서 아주 비판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세요. 3번 가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Low performers는 usually voted unanimously. unanimously라는 단어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만장일치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투표해준다는 건 서로 어떻습니까? 에이 좋잖아. 그러면서 반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글이 잘 흘러가고 있거든요. 4번 보니까 이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높은 수행력을 보여준 사람들은 어디에 중요성을 두느냐? 소셜 본드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기죠. 그렇죠. 소셜 본드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첫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잡고 글의 흐름을 추적해 나가면 답은 마치 3D 영화를 보듯이 입체적으로 쫙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어휘 중요하고 첫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잡고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려는 얘기입니다. 첫 문장 핵심 잡고 추론해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Classic set of studies. 그래서 아주 고전이 된 그러한 연구인데 10-year period, 10년이나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가 했는데 무엇을 찾아냈냐면 vampire bats. 뭔지 몰라요, 우리말로. 알 필요 없습니다. 생물 용어인데 뭐.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뱀파이어처럼 피를 뜯어먹는 박쥐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이 돌아온대요. 커뮤널이라는 건 서로 함께 있는 둥지에 돌아오는데 successful night foraging. 그러면 밤에 이제 사냥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어디 가서 피를 빨아먹고 왔구만. 그런데 걔네들이 종종 뭐 하냐면 vomit, 토해요. 뭐를? 피를. 피를 토하고는 그것을 나누어 먹는 데입니다. 다른 둥지에 있는 짝에게. 근데 여기 또 even 있어요. 심지어는 non-relative, 친척이 아닌데도. 야, 얘네들 멋지지 않습니까? 박쥐가 인간보다 나아. 그렇죠? 나가서 피 빨아먹고 성공해서 피 빨아먹은 다음에 딴 놈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왜? 못 먹은 애들 굶어 죽을까 봐. 야, 이거 보고 나니까 빈칸, 바로 이제 빈칸 있는 문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빈칸 있는 문장을 보면 어떤 문장이 있느냐? 넘어가 보시죠. 자, since no bat can be certain of success on any given night. 주어진 밤에 성공을 확실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it is likely that 이럴 것 같아요. donor, 이 피를 주는 놈이 will itself eventually need help from other nestmate. 나중에 다른 아이한테 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피를 잘 빨아먹은 날은 피 못 빨아먹은 놈한테 주고 나중에 자기가 못 빨아먹을 때는 그 놈한테 또 피를 얻어먹고. 우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빈칸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이러한 뱀파이어 배트가 만들어냈는데 뭘 만들어냈는지 빈칸 한번 선택지 보도록 하시죠. 1번 보니까 complex social hierarchy. 이건 아주 복잡한 사회 계층을 아닌 것 같은데 ecological diversity. 생태적인 다양성 아닌 것 같은데 mutual insurance system. 상호 보험 체계. 이게 답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답이 튀어나오네요. 내가 뭔가 남을 때 좀 넣어주고 나중에 모자랄 때 내가 먹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 민족이 냉장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싱싱한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나눠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나눠 먹고 나면 또 저쪽에서 새로운 음식이 오면 또 나눠주고. 그래서 냉장고는 없지만 늘 신선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고유의 조상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보험 체계였거든요. 답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첫 문장 중시하시고 뒤에 어떻게 글이 진행될지 파악해서 핵심 잡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추론해내시면 여러분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정호 선생님께서 우리 첫 문장, 그러니까 첫 단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들 이 점을 듣고서 고득점을 향해서 좀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8일 수능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역사이다. 그런데 또한 그 고통을 이겨낸 놀라움으로 가득 찬 역사이다. 지금 어쩌면 하루하루 정말 그 학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막 가슴이 미어져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그 수험생의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네, 네. 뭔가 한마디 격려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격려 얘기가 오히려 뭔가 왜곡돼서 들어갈까 봐 말도 못하고 네. 이런 그런데 축 처져 있는 아이를 보면 내가 대신 저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 못하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그 학생들을 끌어가야 되는 선생님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놓여 있는 우리 이 학생들 모두가 지금 아주 그 큰 징벌 같은 것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또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내면 그 이겨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뭔가 더 멋있는 인생의 그 전환점과 함께 깊이를 더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칠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면 멋진 결과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정호 선생님께서 외국어 고득점 전략, 듣기와 독해 위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수능 시험을 보면 항상 1, 2교시에 좀 안타까움, 아쉬움이 많다는 학생들 많은데 자, 3교시 외국어 영역 시간에서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오늘 강의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는 우리 전홍철 선생님의 수능 D-8일 외국어 고득점 전략, 문법과 EBS 교재 활용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전홍철 선생님 강의에 앞서서 윤정호 선생님의 강의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능 D-8일. 이제는 무엇보다도 수능 실전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1, 2학번 이재관입니다. 정말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리를 잘하고 실전 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능 외국어 영역 실전 대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관 군의 외국어 영역 수능 실전 대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수험 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른 이때 EBS 문제집을 중심으로 수능 시험을 대비했다는 재관 군. 하지만 문제는 풀지 않고 지문만 정독했다고 하는데요. 첫 문장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봤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어 영역은 수능 연계교재에서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계교재 문제풀이보다는 소설 읽듯이 편하게 여러 번 읽어서 지문과 친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익숙한 지문을 만나 더 쉽게,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재관 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 문제처럼 연계된 문제의 경우 지문은 교재와 같지만 물어보는 문제는 교재와 다릅니다. 그래서 아는 지문이 나왔더라도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풀어야 합니다. 시간 조절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국어 영역 시험. 각 문제당 1분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는데요. 하지만 모든 문제마다 시간을 확인하며 시험을 치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어 영역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시간 체크를 자주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마음만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동안 3, 4번 정도 시계를 보면서 시간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잠시 후 1시 10분부터 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외국어 시험 영역의 첫 3교시 관문인 영어 듣기 외국어 평가. 영역, 듣기 및 말하기 재관군은 평가 듣기 방송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전까지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재빨리 문제와 보기를 훑어봤다고 합니다. 외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하고 나면 듣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남는데요. 그동안 독해 지문을 읽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독해 지문을 읽다가 듣기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에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듣기 문제를 읽는 데 사용했습니다. Second, if you want to send some of your belongings home 듣기 문제가 beforehand, 시작되면 you can 숫자나 ask us 단위, and we'll help 장소, you out. 인물들의 이름을 If you 중심으로 have placed 들리는 valuables 단어를 under 최대한 our 시험지에 care, 받아 적었다고 please let 합니다. one of the nurses know. 평소에 잘 들리던 것들도 수능 당일 긴장을 하고 점심을 먹고 졸리게 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리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받아 적어서 듣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듣기 문제에서 틀리면 고득점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관군이 수험생들에게 당부하는 것. 문제풀이만큼이나 시험에서 중요한 답안 옮겨쓰기. 바로 OMR 답안지 마킹인데요. 마킹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거나 마킹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으면 시험 결과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킹을 할 때는 자기마다의 요령이 있을 텐데요. 저의 경우는 한 문제 한 문제 마킹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마킹을 하면은 급하게 여러 문제를 마킹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페이지 풀 때마다 그 페이지 것들을 마킹해서 시간도 줄이고 실수도 줄였습니다. 긴장되는 수능 당일. 철저한 실전 대비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재관군. 지금쯤 정말 긴장되고 압박감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마음 편하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수능날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수능 대박나세요. 이재관군의 외국어 영역 수능 실전 대비법. 하나, EBS 교재 지문 반복해서 보기. 둘, 시험 시간 동안 서너 번 시간 체크하기. 셋, 듣기 평가 시간에는 듣기에만 집중하기. 넷, 시험지 한 페이지를 풀 때마다 OMR 답안 마킹하기. 네, 저희가 대전으로 직접 가서 찾아봤는데요. 카이스트 이재관 학생의 영어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시 시험 당일날에 그 변수를 좀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중해서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수능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가 또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좀 미리 상담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진짜 8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바로 수능 끝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정식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식 컨설팅은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청 요령은 홈페이지에 1:1 입시 상담 코너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지원 대학 등의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끝나자마자 저희가 정식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미리미리 1:1로 입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앞으로 1년간 그리고 앞으로 2년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저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D-8일 외국어 영역의 고득점 전략 바로 문법과 EBS 교재 활용 요령인데요. 자, 전홍철 선생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제 수능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8일이 남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 정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또한 이 방송을 같이 보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들도 정말로 떨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함과 막연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오늘 많은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먼저 외국어 영역의 70%나 반영이 되는 EBS 교재 활용법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오셨고 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교재,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유형,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EBS 문제를 다루는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재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그 교재의 중요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재는 역시 수능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330제,
그다음에 인독 2, 그다음 인독 1과 수특 1은 이제 수특은 같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각 교재에서 얼마만큼의 문제가 나왔는지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인터넷 독해 연습 1과 2는 하나의 교재로 본 겁니다. 보시면 지금 수능 완성이 14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30제가 9문제, 그리고 인터넷 독해 연습 1, 2를 합쳐서 16문제, 수능 특강이 1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6월, 9월 모평까지 수능 완성에서 현재 3문제가 나온 형태고요. 330가 8문제가 나왔고 인터넷 독해 연습이 보시다시피 12문제, 수능 특강 1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수능 특강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작년 기준으로 16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15문제가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각 교재별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문항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능 특강에서 이제 나올 문제가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수능 완성은 작년 기준으로 14문제나 나왔는데 현재 3문제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능 완성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각 교재별로 나올 수 있는 문제수,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 그리고 출제의 경향들을 볼 때 올해 제가 예상하는 2013 수능 출제 예상 개수는 수능 완성이 9문제, 330가 4문제, 인터넷 독해 연습이 3, 4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이 1~2문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완성이 역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330제니까 이 두 가지 교재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고 수능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어떤 유형을 좀 더 공부해야 될까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8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유형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모든 유형들이 다 똑같이 변형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많이 변형 출제되는 유형이 있고 또 되지 않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 제가 정리해드리면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 정리하기 좀 편하시겠죠? 먼저 잘 변형 출제되지 않는 유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죠. 작년 기준이고요. 이것은 늘 그렇습니다. 먼저 작년 6월, 9월, 그리고 수능 문제를 다 합쳤을 때 흐름 무관 문제는 모두 3문제밖에 변형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일치 불일치 유형은 1문제, 지칭 추론과 글의 목적은 단 1문제도 변형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심경 분위기 문제도 역시 1문제밖에 변형 출제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6월, 9월 모평에도 보시다시피 흐름 무관은 1문제 그래도 나오지 않았고요. 일치 불일치는 2문제, 지칭 추론 1문제, 글의 목적과 심경 분위기는 단 1문제도 변형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냥 스킵하고 다른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지 않아도 되는 유형들을 정리해 드렸죠. 반드시 봐야 되는 유형들을 다음 표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전에 보신 표와는 확연히 구별될 겁니다. 빈칸 유형은 작년에 무려 16문제나 변형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과 9월에도 이미 1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빈칸 유형 이외에도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어법, 어휘 유형들은 수능에서 그리고 모평에서 가장 많이 변형 출제되는 유형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들은 그 글의 구조가 상당히 논리성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빈칸은 주제 제목으로, 요지 주장은 어휘 유형으로, 그리고 주제나 제목 유형은 빈칸이나 한 줄 요약, 연결사 등의 유형으로 유형 변형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들은 수능에서 마찬가지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완벽히 숙지해야 되는 유형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전홍철 선생님께서 EBS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문제들을 분석하신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 학생들 보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과의 연계이기 때문에 사실 EBS 교재를 마무리 공부를 많이 할 텐데요. 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할 텐데 사실 EBS 교재 지금 시점에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할까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그리고 진짜 실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EBS가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장에 가서 이제 시험지를 딱 펴셨을 때 절대로 EBS 지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EBS 지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리 봤던 지문들이 다시 수능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봤던 지문이라고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어떤 게 EBS 지문이지 하고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여러분들 먼저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EBS를 공부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 단축입니다. 글을 다 읽지 않아도 미리 읽었던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EBS 지문을 찾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게 되면 결국 EBS 지문을 통한 시간 단축의 효과는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냥 문제를 풀듯이 처음부터 18번부터 차례대로 문제를 푸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문제를 풀다가 EBS 지문이 나오면 이거 봤던 지문인데 하고 정답을 찾는 행동을 하셔도 되겠지만 먼저 EBS 문제를 찾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가장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을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거기를 제가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가장 많이 저에게 하는 질문들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지문의 내용은 바뀌지 않나요? 이런 걸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 EBS 지문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바뀌는데요. 그게 약 한 10% 정도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용이 반전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던 부분들이 갑자기 돌출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당황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봤던 그 지문 그대로 느낌을 살려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문을 읽다가 내가 봤던 EBS 지문이면 바로 정답을 찾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영어 선생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곤혹스러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EBS 지문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거의 그 중심 사항이나 요지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던 그 지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미리 예습했던 그 부분들을 떠올려서 바로 답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듣기도 EBS가 반영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듣기도 10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듣기 교재는 모두 2권이 연계 교재가 되지요. 그 2권에서 역시 똑같이 100%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EBS가 점수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아마 EBS를 많이 보지 않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위안을 얻고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EBS는 국가가 정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EBS가 70% 정한다는 건 이미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것들을 애써 무시해온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그걸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EBS는 점수 확보에 절대적 영향을 끼칩니다. 네. 왜냐하면 EBS 교재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처음에 나왔던 수능 특강부터 수능 완성까지 쭉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나온 수능 특강부터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국어 영역 한 3등급 정도가 되지 않으면 EBS 문제를 척척 풀기가 사실 힘든 게 맞습니다. 따라서 EBS를 여러분이 이번 수능을 통해서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 성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시중에 요즘 이제 찍기 강의라고 하는 EBS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외국어 영역에 대해서 이것이 소용이 있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이 찍기 강의가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와 있는 지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지문의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출제하는 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출제하는 분들은 모든 시중 교재, 출판된 교재들 다 이렇게 추합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지문들을 나름대로 빼고 이런 분들이 그분의 능력들이 충분히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설 인강과 강사도 100% 적중은 불가능합니다. 단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르르 막 사설 인강에 가서 EBS 찍기 인강을 막 신청하시겠죠. 이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히 EBS 시청자를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수능 보기 전날 12시까지 제가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선정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을 이 TBS 게시판 핵심 정보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핵심 정보방,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딱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 지문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핵심 정보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중요하고 이런 지문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학년은 좀 귀를 닫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3학년만 해당됩니다. 지금 수능을 8일 앞둔 우리 3학년 우리 학생들 EBS 교재 활용법 그리고
찍기를 하게 되면 참고할 만한 내용들 네. 꼭 다운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선물을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것이 문법이 어법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선 선생님, 우리 학생들 어려워하는 문법 문제, 기출 문제 작년에도 잘 찍어주셨잖아요. 네, 올해도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제가 지난번 9월 전에 나와서 한번 특강을 한번 했었죠. 그때 나왔던 것도 역시 9월 모평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답률 탑5에 들어가는 이 어법 문제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새롭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왔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원도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라 하고 계속 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올해 나왔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그것이 반복해서 수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짧게 5분 동안 올해 6월과 9월 어떤 문제가 나왔으며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을 나머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지 표를 보면서 제가 화면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6월 모평 20번 문제입니다. 뭔가 it과 that을 물어보는 문제지요. 자, 아주 어렵게 얘기하면 it은 당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서로 알고 있는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it을 선택을 하고요. that은 일반적인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that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좀 어렵죠. 더 쉽게 얘기하면 후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it이 되지 못합니다. 후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건 that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둘 다 대명사니까 좀 헷갈리니까 이런 걸 유사어휘라고 우리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B번을 보실까요? B번 보시면 was를 쓸 건지 were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수의 일치라고 하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it is supposed를 가로 열고 닫으면 앞에 Indians가 복수니까 답은 were가 되는 이렇게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C번 보겠습니다. C번을 보시면 who를 쓸 건지 where를 쓸 건지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를 쓸 건지 관계 부사를 쓸 건지 뒤에 구조가 완벽하면 관계 부사 뒤에 구조가 완벽하지 않으면 관계 대명사 게다가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상소면 where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이제 where이 who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A번은 유사어휘를 물어보고요. B번은 수의 일치 C번은 관계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20번 문제였고요.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have seen을 물어보는 문제죠. 조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B번은 almost라고 밑줄 쳐져 있는데 이건 most와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ost는 형용사고요. almost는 부사기 때문에 뒤에 instantly라고 하는 부사를 꾸미는 품사가 무엇냐라고 물어보는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을 볼까요? 3번은 역시 any를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any가 긍정문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왜요? 긍정문에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유사어휘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이제 com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동사, 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이제 th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면 is라고 하는 동사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동사 앞은 다 뭐가 되냐면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왔어요. 지금 that이. 그럼 that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대명사 아니면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되려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뒤에 지금 딱 봐도 appear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지요. 따라서 that은 접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that이 되려면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행사가 없지요. 따라서 선행사가 필요 없는 관계대명사 what이 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시 이제 모평 20번 9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many와 much를 물어보는 문제는 역시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죠.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으니까 many였고요. B번이 좀 어려웠을까요? 자, everything 다음에 we can이란 주어동사가 나오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온다는 건 가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contain을 선택하게 되면 뒤에 cost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벽해집니다. 완벽해지기 때문에 contain을 선택하면 가운데 everything과 we 사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따라서 동사, 준동사에서 준동사를 선택하는 to contain이 답이고요. C번은 분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21번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은 전치사 플러스 VC 역시 관계사 문제고요. 2번은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고 3번은 동사, 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4번은 meaning that 하고 나왔으니까 역시 접속사 대신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왔죠. 그리고 5번을 보시면 a에 밑줄 쳐져 있는데 a는 혹시 is가 아닐까 물어보는 문제니까 역시 수의 일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6월, 9월 문제만 딱 정리해봐도 중요한 문법은 아주 여러분들이 분명해 보이죠. 그 문법을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문법이 뭐죠? 그렇죠. 동사, 준동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수의 일치, 그리고 관계사 및 접속사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올해는 분사가 상당히 중요한 문법의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9월 20번 같은 형태 있죠? 그런 문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EBS는 올 수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출제가 높은 교재들, 높은 유형들 위주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올려둔 그 핵심 정보 올려놓은 그 자료를 꼭 다운받아 주시고요. 두 번째, 문법은 반드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동사, 준동사를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관계사 관련 문제, 수의 일치 이런 것들, 그리고 분사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완벽한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법 관련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관계사, 수의 일치, 동사, 준동사, 네. 그리고 분사까지는 중점적으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오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시험 출제가 예상이 되는 지문을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핵심 정보방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에 바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조회수 많이 올라갈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홍철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수능 T-8일 외국어의 고득점 전략 문법과 EBS 교재 활용 방법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이너스 8일, 그러니까 네, 수능을 맞습니다. 8일 앞두고 외국어 영역을 마무리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조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아니라 네.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정보를 네, 주셨는데요. 자, 기출문제를 통한 고득점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종호 선생님 그리고 전홍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7일입니다. 예, 7일간의 기적 사탐 마무리 비법을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역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법을 전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마무리 공부해 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리적 유족 보장, 경제적 은퇴 설계, 편리한 자동차 보험에다 현물 보상 솔루션까지 담을수록 멀티 디스카운트네요. 하나의 바스켓에 담으면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 M 바스켓. 메리츠는 담는 스타일.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Next. 글로벌 솔루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컵5위로 흉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유리는 성격이 어쩜 그래? 좀 까탈스럽긴 해도 천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야.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성격이나 입맛, 취향이 까탈스럽다라고 많이 하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까다롭다라고 해야 하는데요. 까다롭다는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까탈은 아예 없는 말이 아니라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 스럽다와 함께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유리는 성격이 어쩜 그래? 좀 까다롭긴 해도 천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야.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 1948년 서울교향악단으로 시작해 1957년 8월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2년 현재 서울시향 단원들의 수는 총 108명. 이 가운데 약 13%인 14명이 외국인 단원입니다. 서울시향을 거쳐간 역대 상임 지휘자의 수는 8명. 초대 지휘자 김생렬을 시작으로 현재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서울시향의 대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서울시향은 2012년 9월까지 총 866회 연주회 횟수를 기록했는데요. 누적 관람객 수는 128만여 명, 한 해 평균 16만 명의 관객이 서울시향의 연주를 듣는 셈입니다. 특히 서울 시내 25개 구청과 함께한 우리 동네 음악회는 지금까지 36만 7천 명이 찾을 정도로 성공적인데요. 지난 2010년 1월 서울 구로구에서 진행된 동네 음악회에는 총 2만 2천여 명의 관객이 드는 진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공연 완전 좋았고 네, 연주 기량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서울시향 화이팅! 한국 최고를 넘어 이제 세계 최고를 넘보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의 자랑스러운 오늘을 만들어가는 얼굴입니다. 성곽을 지키려면 이곳 남한산성을 지키는 수호청 군사들의 뇌를 시험하는 남한시대와 그리고 이제 수호청 군대들의 신병을 뽑아 새롭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예를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활동이 체험 진짜 재밌어요. 예, 아이들하고 나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No!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지금 바로 신청해! 야! TBS